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올라간 종목들 보면 뭐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여행주들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트립닷컴이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는 반대죠. 저쪽에서 오니까 인바운드 종목들이 되게 좋죠.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뭐 CJ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여행 인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견조하게 흘러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종목들, 모더나나 스미토모 제약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고요. 네. 그 다음에 티센크루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비용 절감 이슈로 단기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스미토모 제약이나 모더나, 티센크루프 모두 시장에서 잘 안 봤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저기 밑에서 사람들이 잘 보지 않았던 종목들에서 급등이 나올 정도로 유동성은 좀 견고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사실 주도주가 너무 한편으로 쏠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그 반작용에도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왼쪽이 하락 종목인데 일본 자동차가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일본 자동차가 희생해서 인플레를 안정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상황이거든요. 일부러 떨어뜨린 건 아니고 판매가 안 될까봐 판가를 못 올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허쉬나 코나그라 이런 것처럼 음식료 기업들이 좀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식료품 인플레나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파마리서치, 아까 제가 너무나 칭찬을 드렸던 파마리서치 주가가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 알테오젠이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고, 이거 되게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관들이 KCC, 네, 기관들이 엄청나게 인사이트가 따로 별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살 뿐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물산 다음에는 뭐 KCC 같은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맞아. 자, 이유는 사실 제가 아까 밸류업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뒤에 사례 말씀드리겠지만 KCC가 지금 일본의 밸류업 사례랑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금융이나 지주 강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하락 종목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는 주가 조작, 그 다음에 뭐 이제 언론 보도 이런 것들로 주식을 올리고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감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센티멘트 그리고 보도로 주가가 올랐던 많은 종목들이 조금 빠지고 있어요. 이게 뭐 작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어쨌든 이 보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다. 아무래도 인플루언서 종목들을 앞으로 좀 조심해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가가 좀 좋지 않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부정적인 노이즈가 나왔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 좀 하락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메가 트렌드, 네,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 네. 제가 연초에도 뭐 작년부터 많이 말씀드렸죠. 크루즈 진짜 초호황이다. 네. 근데 이게 단기 호황이 끝날 것 같지가 않다. 네. 왜냐하면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한번 보시면, 자, 여행객의 평균 연령이 21년도에 49세에서 23년도에 45세로 4살이나 떨어졌습니다. 이거 뭐냐면 MZ들이 크루즈 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크루즈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긴 호황 사이클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은 로빈후드죠. 네. 이번에 법안을 놓고 보니 상속공제율이 상향이 돼서 결론적으로 상속하기 좀 편해졌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다른 금융기관보다 로빈후드처럼 MZ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런 금융기관이 훨씬 더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방향이 크게 꺾일 것 같지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코퍼레이션인데 처음 들어보셨죠? 네, 장례업체. 장례업체요? 네. 보람상조 같은? 그렇죠. 네. 보람상조 플러스 그 장례식장이나 이런 토지를 산소도 갖고 있는. 그래요? 약간 부동산 디벨로퍼인데, 네. 사망 관련 케어와 인프라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 기업이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좀 사이클을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뭐 이 기업을 추천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좀 보시면 2023년도에 글로벌 사망자 수가 하루에 5천만 명. 한 해. 그 다음에 50년이 되면 1억 명이에요. 2배 늘어나는 거죠. 이유는 우리 모든 이 베이비붐 세대의 우리 이제 그 공장이 상당히 커졌을 때
그때 인구가 제일 많아요. 인구 구조상 이제 그 시점이 다가오는 거죠. 제일 많아요. 네. 근데 50년까지는 그분들이 이제 80세, 어. 90세 이렇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클에서는 상속처럼 향후에는 사망 비즈니스 이런 것들도 이제 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서비스 코퍼레이션이 주가가 쭉 올라가는. 근데 다만 뭐 이런 기업이 로빈후드나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처럼 임팩트 있게 쭉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사이클에 좀 주목을 하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미국 시장을 볼 때 단기적인 뭐 매크로 이런 것보다 이런 메가 트렌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보시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요 가운데 있는 게 팜마트. 팜마트. 네. 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오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팜마트보다 더요? 라우프 골드. 저 뭐예요? 주얼리. 주얼리? 주얼리요, 오. 주얼. 근데 금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의 에르메스라고 라우프 골드. 하는 중국 라우프 브랜드죠? 골드예요. 맞아요. 어. 자, 그런데 사실 홍콩이라든지 중국 가면 많이 보여요. 네.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중국이 미국과 싸우면서 금을 정부에서 많이 샀죠. 네. 네. 그런데 정부가 사는 것보다도 개인들은 더 많은 금을 사려고 들겠죠. 중국이 원래 워낙 중국이? 그렇죠. 원래 금을 사라는 금을 거예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디자인까지 해놓으니 더 많이 사는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팜마트가 제가 올해만 3배가 됐다고 했는데 네. 이 골드는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가요. 야, 진짜. 몇 배? 네, 엄청 그러니까 오르네.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의 새로운 나비 효과가 바로 이런 라우프 골드의 단면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반대로 고가주류, 그다음에 백화점 여기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런 것처럼 저는 중국조차도 이 소비 사이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아무리 격화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오른 애들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국내 투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트렌드를 누가 사이클을 쥐고 있지? 이 메가 트렌드는 누가 주도하지? 라는 것들. 네. 하다못해 최근에 제가 온러닝 운동화 많이들 신으시는데 온홀딩스 상장돼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죠. 아니 근데 그거 좀 조심스럽지만 네. 4050이 신으니까 좀 이제 트렌드가 뭐 요즘 끝난 거 소위 아니야. 말해서 아제 묻었다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그런- 우리 4050이고. 아. 네, 그리고 보통 트렌드가 끝나는 사이클은 이제 요게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탈피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온홀딩스 온러닝 운동화 중에서도 4050이 신는 거는 클라우드 시리즈예요. 아, 좀 다른 건가요? 그게 또 결이? 구별이 항상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클라우드 보고서로도 시리즈.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시리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MZ 분들은 다시 그거보다 조금 더 고가의 제품들을 사고, 그게 또 동이 나서 그게 크림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4050 묻었다. 저도 40이거든요. 너무 그러지 맙시다. 너무 그러지 맙시다. 아니 근데 네. 이게 진짜 보고서로 나왔으니까 맞아. 그리고 주가가 네, 빠졌으니까 네, 이게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이런 건가? 저는 아직까지 나이키가 제일 좋은데 묻었다고 좀 하지 마시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계속 가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에요. 네. 자, 우리나라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 한번 봐주시면. 네. 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메인 테마는 재평가예요. 네. 성장보다 이 볼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주가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괴율이 벌어지고 있죠. LG그룹에서도 LG전자와 LG화학. 자, LG화학은 왜 갑자기? 제가 향후에 이 행동주의 펀드가 터치할 만한 네. 것들이 비영업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비영업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네. 물적 분할을 최근에 했던 기업이에요. 아. 그렇죠. LG화학은 화학 사업을 하는데 밑으로는 배터리 기업을 지분을 두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무려 7, 80%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격당할 수 있어서 LG화학이 좀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KC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한국조선해양, 삼성물산 지분 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비영업 네.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롯데그룹도 쇼핑보다 지주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평가라고 하는 것들, 즉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공부해보고, 이 밸류에이션을 단순히 PBR 뭐 0점 몇, 이제 이거는 이제 시즌 1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 이 회사가 재평가 받을 거리가 무엇일까? 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은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제일 수혜일까? 인 거고,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물적 분할을 했었던 전과가 있는데 이게 과연 행동주의가 가만히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롯데그룹은 롯데지주, 롯데칠성 이런 기업들이 부동산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네, 롯데가. 그래서 네. 마침 PBR도 낮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 자, 롯데지주는 과연 그린 트리거가 없을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숫자로 0.5, 최근에 보면 요즘에 리스트업 해가지고 블로그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면을 우리가 봐야 될 때다라고 좀 네. 말씀을 드립니다.